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법무관리관과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문자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통신 기록까지 다 확인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자,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를 잠깐 다시 짚어보면요. 먼저 최상병 사고의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맞습니다. 해병대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난 7월 30일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지난 2일에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찰 이첩을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기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를 했는데 박 대령이 항명을 하고 수사 결과를 넘겼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시를 뒤집은 이유로 작전에 참여한 하급 장교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된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압이냐 항명이냐의 논란은 이제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고요.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키운 측면이 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군은 조사 결과를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군이 법률적인 검토를 언급한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최상병 사건은 계속 헛바퀴만 돌 수밖에 없죠. 국방부는 최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조사본부로 다시 이관하고 해병대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자, 최상병은 왜 구명조끼도 못 입고 무리하게 수색에 투입이 됐는가?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해병대가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건 오늘 오후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예정 시간 1시간 전 일방적으로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처음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잠시 뒤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뒤 이번에는 국방부가 나서 피의 사실 공표라는 해병대 설명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수사는 경찰이 진행한다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고 등은 민간이 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군 설명대로면 해병대는 기본적인 조사 절차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해병대 측은 사단장이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라고 지시했는지나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국방부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같이 검토한 것이고 우리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조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A 수사단장이 전격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검찰단은 A 단장이 발표를 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진술 조사도 벌였습니다. 앞서 A 단장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 결과에 부담을 느낀 군 측이 절차 문제를 들어 A 단장을 보직 해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A 단장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입니다. 박 대령은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함부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당사자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국방부의 만류로 무산됐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다만 신범철 차관의 문자 내용과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항명 혐의를 받는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박 대령이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 김모 행정관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보직 해임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윗선의 개입에 의해서 누구를 특정 인원을 빼라 이런 보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윗선의 개입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에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결재 날짜는 7월 30일. 보고서 맨 앞장에 국방부 장관 결재칸에 이종섭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단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군의 정식 보고 계통을 차례로 밟았고 지휘관들이 모두 결재를 한 겁니다. 특히 보고서 앞페이지엔 따로 수사 결과를 요약해놨습니다.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사단장의 과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향후 절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재는 다음 날 뒤집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설명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아 결국 국방장관까지 손수 서명한 수사 결과를 중간 결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고한 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 불상으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 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수사단 전체가 뭔가 항명을 했다는 혐의가 뭔가 확실한 상태에서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최상병 유족의 요청에 대해 혐의가 적시된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거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고 해병대 초동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최상병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현장 통제 등의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했지만 다음 날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지면서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눈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국방부의 만류로 전격 취소된 직후입니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 주재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VIP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뒤 발표가 취소됐다고 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는지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뜻이 됩니다. 앞서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을 전하길래 다음 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해병대 측은 김 사령관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안보실에서 수정해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7월 31일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과 면담 과정에서 VIP의 지시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재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재한 바로 다음 날 이첩 보류를 지시해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 그날 오전에 대통령 주재의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나눠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재 여부와 그리고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첩 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